간사가 어딘가? 객지에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게. 윤석열 화이팅!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의 진면목은 자기 스스로 그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인 만나는 걸 시작한 걸까요? 윤 전 총장이 지난 주말 강릉에서 친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나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현직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응원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윤석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오늘 좀 주목되는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윤 전 총장이 강릉에서 친구인 권성동 의원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근데 윤 전 총장이 권 의원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과는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죠. 윤 총장의 외갓집이 이제 강릉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옆집이 바로 권성동 의원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인의 행보를 하는, 아직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행보를 정책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외할머니 묘소에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조상들의 묘소에 간다는 거는 뭔가 결정을 하고 또 결심을 전달하는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현역 정치인인 사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현역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물론 친구이긴 하지만 권성동 의원을 저렇게 만난다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회동을 이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그 옹심이집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반인들과 많이 같이 어울렸어요. 사진도 찍고 한 걸 보면 결국 이제 일반인들과의 접촉, 소통을 늘리겠다는 이제 그런 신호로 보여지는데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윤 전 총장이 이제 결심을 서서히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접촉, 정치인과의 접촉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직 정치인을 처음으로 만난 셈이니까 이제 등판 시기가 됐다는 말까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절친한 두 사람 등판 시기, 윤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통이 크고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같이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국가의 리더십은 여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닌가. 시기는 끝나고 전당대 아마 한 7,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당에도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윤석열 리더십 있다. 움직인다면 7, 8월쯤이다. 친구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주말 사이 강릉 횟집에서 만난 이후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잘 알고 있다고 답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중진 의원이고 또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대선 행보 아니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0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서 그 스타트업의 현황을 들었죠. 그 전주에는 그 일주일 전에는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이 반도체 아닌가 이런 그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뭐 짜여진 건 아니지만 이 대선과 관련된 이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현역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윤 전 총장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물어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 권성동 의원의 얘기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권 의원의 입을 빌어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해서요.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친구의 말입니다. 다음 장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장혜식 평론가님. 사실 두 사람 뭐 강릉 윤 전 총장 외가댁과 함께 교류하고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라는 얘기는 많았는데 근데 검찰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윤 전 총장보다 선배라면서요? 네, 한참 선배죠. 몇 개수 이상 선배인데 우연히 검사가 되고 나서 만나자마자 서로를 강릉 이렇게 부르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친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역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충청도의 아들이면서 강원도의 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예. 외할머니 집이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옆집 손주 자랑이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옆집 손주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똑똑하다. 그게 바로 알고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었고 함께 지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마다 시간을 같이 보낸 어린 시절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서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권성동 의원이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장혜찬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게 본론이라면 실제로 윤 전 총장이 단순히 친구, 어느 쪽 인연 때문에 만난 건지 아니면 권성동 의원이 친구인 걸 접어두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꽤 중진, 4선 중진이기 때문에 한번 제1야당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서 만난 건지. 글쎄요. 우선은 지금 드러난 공식 행보만 보면 이제 이 외할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인데 권성동 의원 최근에 치러졌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었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입지와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내부에서 손꼽히는 이 전략통, 기획통으로 통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로 조언을 받는 상대가 권성동 의원의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측이 여의도에서 이미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 뭐 친구이자 제1야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한 만남은 안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예. 현직 정치인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에 윤 전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건 아니냐. 그런데 물론 뭐 친구이긴 하지만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의미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의미를 뭐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공개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적 행보의 일환이지 이제 공적 행보로서 정치인을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뭐 정기 입문에 그 이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라기보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정치권에선 이제 좀 유력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선 중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났고 그 부분을 또 대중에게도 살짝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뭐 행보를 위한 뭐 몸풀기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아까 뭐 잠깐 자막이 뒤에 배경화면이나 자막으로 나온 것 중에 좀 이게 안 맞는 거는 사법고시가 아니고 예. 연수원 23기 17기. 저희가 예. 한번 그 화면을 제가 그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바로 전화. 이 부분이요? 연수원 23기와 예, 23기하고 17기고. 어쨌든 6기수 차이 나는 건 권성동 의원이 검찰은 선배는 선배인가? 예, 선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법시험과 또 연수원 기수가 예를 들면 뭐 유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잡을게요. 연수원 23기. 연수원 23기가 17기고요. 근데 이제 나이는 동갑이고
그다음에 원래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권성동 의원도 예. 또한 법조계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옛날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른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으로 가담했고, 그다음에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둘 사이의 어떤 의견 일치나 여러 부분에서 호흡이 맞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과 합류해서 뭔가 정치 행보를 한다면 가장 유력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조상호 부대변인 덧붙여줬던 그 설명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던,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 사태 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당시 네. 국정농단 수사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대한 굳이 인연을 매기자면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마 주요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특검의 팀장과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내가 뭐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권성동 의원과 여러 말을 했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전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에도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해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나 뭐 대선 출마를 하려면 결국 제1야당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의되는 건 뭐냐면 제1야당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이제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 여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뭐 제3지대냐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1야당을 제외한 제3지대는 그건 뭐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가 다 알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내부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치러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뽑혀진 사람과 오세훈 안철수 같이 그런 방식의 이제 경선할 건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 관계만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어제 이 만남에서는 아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도 출마도 했고 예. 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과연 제1야당에 들어와서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조언도 했을 것이고 아마 윤 총장도 그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6월 11일 날 이 대표 경선을 통해서 과연 누가 선출되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속도 자체는 여러 가지 차이 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우리 당을 선택할 것 같다. 아무리 옛날 친구라지만 사선 중진인 나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추측이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적절한 시점.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11일께. 네. 그러면 구장처장 진짜 7, 8월은 되는 건지 정말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는 시간 문제인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이 상당히 좀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주호영 의원 이 두 사람의 이 호각지세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그 젊은 후보가 사실상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이 과거 친이 친박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닌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인식, 국민 인식이 좀 싹트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전 그 후보와 같은 배를 탔던 권성동 전 최고위원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권 의원이 지금은 국민의힘의 중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탄핵 당시에는 이렇게 바른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런 시점 그런 이 과거 행적을 보면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냐? 과거의 국민의힘이라면 함께하기 어렵겠지만 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어떤 인적 그 구성원들이 이 재편되는 이 국민의힘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 그 함께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오랜 인연이 있는 권성동일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전 의원을 만난 것 자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이 야당행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행을 택할 때 이 매개자가 권성동 전 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 다목적으로 보여주는 이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차는 제가 고개를 흔드는 것처럼 보셨군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 일단 권성동 의원도 바른정당 출신이 맞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강릉을 찾은 뉴스거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전에 한 오후 3시쯤인가요? 친척들과 함께 자주 가는 칼국수집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시민들의 사진 요청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꽤 인터넷상에서 윤 전 총장 이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시민 혹은 뭐 이 식당 사장님과 사진 찍은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 평소 잊지 못하는 음식으로 강릉 칼국수를 손꼽아 왔다고 하는데 외갓집 방문 이후에 본인이 좋아하는 단골집을 찾아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부터 알고 지냈던 이 식당 관계자분들과도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었고요. 카페에서도 편하게 앉아 있다가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편하게 아주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SNS 등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자맹이라는 딱지를 좀 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기자들과 함께하는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굳이 막 동선을 숨기거나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피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아요. 자맹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인 윤석열로서 옛날 친구도 만나고 이 대중들과도 접점을 가지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겠다. 그런 메시지가 이 지난 주말 행보에서 읽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6월부터는 이 전당대회 또 전후로 해서 더 본격적인 이런 이 공개 행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면 그의 속내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 지난 주말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뉴스탑10 시작 전에 직접 해당 식당 사장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윤 전 총장 완전 식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비싸도 못하시게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뭐 장사 올해 한 40년째거든요, 장사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네, 뭐 제가 영광입니다. 찍어야죠. 이거 그냥 다 찍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놀랬어요. 홈페이지에 뭐 그런 거 뭐 비싸하시는데 좀 이상하면 아예 아닙니다. 뭐 사진 찍고 먹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놀랐고 TVB 볼 때는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뭐 손님들이 빼고나고 막 사진 찍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재밌게 주시더라고요. 또 옛날 얘기하고. 사진 요청에 영광이죠. 뭐 제가 찍어드려야죠. 이런 반응을 했다는 전원인데요. 그리고 이 해당 식당 사장님을 통해서 윤 전 총장과 권성동 의원과의 오랜 인연도 한번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뭐 검찰 있었을 때도 윤 전 총장이 많이 오셨나 봐요? 그 양반이 옛날에 강릉시청에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식당에 그 앞에 골목에 사셨고 그 아래 골목에는 권성동 의원이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하고도 그 엄마하고 그 어머니 할머니하고 저희 친정 엄마랑 뭐 다 이렇게 한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사실 최근에는 종종 간헐적인 메시지와 공개 행보를 했는데 강릉 가서 권성동 의원 만나고 그 전에 시민들 만나서 제가 영광이죠.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먹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부터 진짜 이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겠다. 대선 행보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군가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동안 보면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굉장히 이제 정책 행보 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 전문가를 만나는 거 이런 것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또 반도체 또 뭐 이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보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대중 행보라는 거예요. 일반인과 만나고 또 일반인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이제 행보라는 것인데 물론 정치인들은 사실은 뭐 익숙하겠죠. 정치인들이 어디 가면 뭐 다 사진 찍어오고 뭐 익숙할 텐데 이제 지금까지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는 꽤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뭐 이거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다 이제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것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처음에 어떤 느끼는 행보의 어떤 본인의 또 인기도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저런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윤 총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대중 앞에 정치권으로 나오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진도 공개를 한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행보도 공개를 한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정책과 이런 쪽에서 이제는 대중 접촉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지형을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아마 벌써 어디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이번에는 강릉을 가셨으니까 이제 본인의 또 할아버지 고향인 이제 공주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이게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배려도 있는 거거든요. 정치로 보자면 강릉 쪽에 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이런 행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잘 짜여진 시간표대로 가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첫발 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이 아주 사적인 또 일정의 이게 일부분이어가지고 그걸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시민과 접촉면을 늘린다면 이른바 정치 행보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번에도 방수칙 위반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마스크를 벗고 단체 사진을 찍고 막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른바 수행 없이 초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되면 벌어지는 사소한 실수들인데요. 아하.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논란들을 자꾸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빨리 들어와서 정당의 우수로서 보호받으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해라. 뭐 이런 충고가 꼭 윤석열 전 총장의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른 행보 잘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향후 행보하고는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뜻하지 않게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좀 내려달라면 어떠냐 이런 포즈를 취하다가 그렇죠. 반격 수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훈련된 직업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 순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이제 안 내리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에서 저런 실수가 나온다는 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랑비에 웃졌듯이 단타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혜수 평론가님, 얘기 중에 저희가 화면이 바뀌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겁니다. 윤석열 36, 이재명 25. 그러니까 자맹 중에도 꽤 윤 전 총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다가 이제 조금씩 메시지를 내고 간헐적으로도 행보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다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씩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 탑10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고 블록체인이나 코딩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IT 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또 강릉에서의 이런 공개 행보에 준하는 활동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물론 강릉에서의 행보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접점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국민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조금 더딜 때 일정 부분 다른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졌다고 해서 다른 야권의 주자들이 그 지지율을 흡수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다시 좀 많아지면서 다시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안 보이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지지를 조금 덜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는 움직임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범야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차기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게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역 정치인, 친구긴 하지만 권성동 의원을 윤 전 총장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전당대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영입을 앞다퉈 말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누가 윤 전 총장을 입당시킬지, 누가 이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은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예. 마지막 주호영 의원 아파트 이웃이고 대구에서 같이 근무했고 권 의원은 아까 쭉 설명을 했는데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 공주에서 같은 모임이고 윤 전 총장과 고향 친구다. 이런 인연들이 중간중간 굵직한 중진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과 좀 연관이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인데 본인의 어떤 얘기를 그 정견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등 야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서 이 상수가 돼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그다음에 주호영 두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어떤 인연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하루빨리 영입해서 이 대선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앞으로 이 대선 참여, 정치 참여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결국 파트너는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정치인을 만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저희 뉴스 탑10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이 국민의힘 중진들 말고도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윤 전 총장을 거론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